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체크리스트 한 3가지 정도는 꼭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될 체크리스트 3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점수를 마지막에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될 것은 내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뭘 먹고 갈지, 그 다음에 뭘 입고 갈지, 이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합격 수기를 모아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5급 공채 시험 있죠. 행정고시라고 부르는 우리 5급 공채 시험. 이 시험에서 보면은 최연소 합격자 분들이 진짜 우리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칠 때부터 해서 실제 시험장에 내가 입고 갈 옷을 입고 시험을 쳐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뭘 먹을지도 생각해서 미리 먹어보고 시험을 쳤다.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의 어떤 미학이 필요한 때요. 저도 어떻게 했었냐면은 시험 치기 전에 고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미리 들어가서, 왜냐면 저희는 이제 대학교에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저는 쓰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팔의 각도까지 재고 사진도 찍고 이 펜으로 실제 똑같은 굵기의 종이에 썼을 때, 두께의 종이에 썼을 때 어느 정도 필감이 생길 것인지, 그 다음에 저는 한 달 전부터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이 정도 음식이 나에게 아침에 있어서 소화도 가장 많이 돋고 속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어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는 어떤 마음의 안도, 이런 것들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오늘 되게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래서 커피를 딱 마셨는데 시험이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돌발 상황들을 많이 만들수록 아마추어예요. 시험의 진짜 프로는 시험장에서의 어떤 변수를 줄여나가는 게 프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물론 저돌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는 시험이라는 나의 인생의 일부도 조금 단단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접근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시험장에 공주처럼 입고 가겠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시험장에 정말 편안한 활동복,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겠어. 이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취향에 맡기지만 여러분들의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집에서도 그렇게 입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복장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이게 시험이 잘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해보시라는 의미예요. 음식과 옷, 이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당일, 그리고 쉬는 시간 있죠. 그동안 볼 책을 뭘 볼 것인지, 자료를 뭘 볼 것인지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치는 당일에 대해서야 이 책 들고 가서 한번 봐야지. 난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이분들은 건곤일척 하신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내가 시험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던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그 조용하고 어떤 정적이 흐르는 그런 독서실의 분위기랑 어수선한 시험장, 사람이 많고 오픈되어 있는 시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평소의 공부를 시험장에서의 어떤 아웃풋에 맞춰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평소에 보듯이 그런 책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실전에서 지식을 뽑았을 수 있는데 가장 최적화된 무기가 뭔지를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저 삼국지를 좋아하니까 삼국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평소에 3호를 써서 한번 휘둘러 봤는데 이것도 잘 되는 것 같고, 청룡원 홀더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니까 쌍칼도 되게 괜찮네? 근데 이걸 언제 선택을 할까요? 내가 미리 어떤 적이 나오는지에 맞춰가지고 말에서 싸울지, 지상전을 할지, 해전을 할지, 해전을 하는데 쌍칼 들고 나가면은 나는 바로 화살 맞아 죽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실제 시험장에서 나의 상대가 누군지, 내가 어떤 무기를 쓸지, 여러분들의 무기는 바로 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료일 거고, 뭘 볼지를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일에는 우리가 기출문제, 이거는 제가 여러 기회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 이번 시험이 떨어지면 이거는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전년도 기출문제가 돼요.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올해의 시험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쭉 연달아 풀어본다면 이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에 들고 가실 가장 좋은 무기는 기출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전 범위를 거의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쌓여 있다면 기출문제를 꼭 들고 가셔서 그것만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종류의 시험들이 있잖아요. 기출이 공개가 많이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주관식 시험 같은 거는 포인트별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기본서라든지 정리가 된 기본서 또는 예상 문제집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만 들고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선택해서 보실 때의 자세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흡수하고 이해한다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한 시간 내에 내가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런 문제를 읽었을 때, 이런 포인트를 읽었을 때 이 지식이 관련된 것들, 첫째가 개념을 알 것인가, 둘째가 이 개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관련된 것들이 뭔지, 그리고 심지어 답은 뭔지까지가 떠오르는지 자꾸 테스트를 해보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푼다는 느낌으로 책을 봐주셔야만 내가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야구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구 보면은 갑자기 어떤 투수가, 불펜 투수가 나와서 갑자기 공을 던지지 않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죠. 교체 투입되는 선수는 미리 사이드라인을 이렇게 뜀박질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리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많은 실패하는 수험생 분들은 워밍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워밍업에 도구조차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실전을 뛰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어떤 무기를 들고 몇 분 전부터 그 무기를 가지고 워밍업을 해볼지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험 당일 내가 이동하는 시간과 그 다음 시험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볼 책들이 무엇일지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시험 시간에 10분, 마킹할 시간 10분은 남겨둬라라고 하는 정말 베이직한 스킬들, 이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더 세분하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문항의 개수랑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문제를 몇 개 정도 풀었을 때 분침과 시침이 어디까지 돌아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40문제를 70분 동안 푸는데 한 페이지에 문제가 뭐 두세 개 정도 있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문제를 25문제, 15문제로 나눠서, 제가 이제 70분 동안 치는 시험이면은 10분을 빼고 나면 60분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30분 동안, 이게 10시부터 시험을 치면은 이 분침이 이 6으로 딱 돌아갔을 때까지 내가 25문제를 풀면 세이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훈련을 저는 자꾸 해줬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 15문제를 열심히 풀겠다. 이게 제가 다른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막판 정리를 할 때 어떤 공부의 사이클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뭔가 이렇게 속독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지식의 창고에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몰아서 나중에 처리를 해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하나하나 읽고 처리를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시험이라는 건 지식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세이브를 해두시고, 이후에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을 들여서 푸는,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런 프로토콜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시험을 치시면은 그냥 공부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풀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략적인 시험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계적으로 분침이 어디까지 갔을 때 내가 몇 문제 정도를 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연습들, 실전 적응력을 많이 키워나갔어요. 여러분들의 시험에 대입을 하셔가지고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변호사님, 저희는 모든 문제의 배점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어렵고 쉬운 문제를 알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의 실력에 달려있겠죠. 배점이 주어진 문제 같으면은 어떤 쉽고 어려움이 명확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배점이 없을 때는 책을 읽을 때라든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그런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보면은 시간을 많이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지를 바꿔놔서 1번부터 풀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만 처음부터 쭉 넘기면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 문제만 나중에 푸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그 문제를 푸는데 쓰는 시간은 내가 미리 계산을 해둬야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디테일함이 되게 시험에서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라든지 시험을 접근하는 어떤 전략 자체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잘 치자였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시험 당일에 눈에 딱 띄는 책을 들고 가요. 그 다음에 갔는데 친구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커피를 마셔요. 시험 치는데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 풀 순서도 시간도 안 정해뒀어요. 그러면은 아는 대로 일단 풀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답을 딱 매겨보면 뭐 매길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왜? 거의 반 조금 넘게 풀거나 반도 못 푸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내가 시험장에 입고 갈 옷, 그 다음에 뭘 먹고 갈지, 그 다음에 뭘 들고 갈지, 쉬는 시간에 어떤 식으로 책을 읽을지, 그냥 실제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에 몇 문항 정도를 풀고 있을지, 이런 플랜 전체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익숙한 공부 방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이 좀 접근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스타일의 문제야라고 해서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려운 시험을 조금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합격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자신도 물론 거기 포함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 나름대로 어떤 검증이 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과 그리고 인생, 행복에 어떤 큰 성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